자, 이거는 끝까지 설명 안 하고 빨리 할 거예요. 자,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공공 서비스의 특징, 요 선생님이 이런 거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공공재예요. 이런 거를 공공재라고 하는데 공공재의 특징이 있어요. 공공재. 뭐야? 정부가 제공하는 거. 그 특징이 경합성하고 배제성이에요. 경합성하고, 배제성과 경합성.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어휘 정리할 때 선생님이 배제성하고 경합성을 정리를 했으면 했거든. 이거 경제학 용어예요. 경제학 용어인데 배제성은 여기 있으면 돼. 사전 찾을 필요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지. 사전 필요 없고 이거 지문이 국어 지문이잖아. 국어 지문이니까 이런 경제학 용어가 나오면 요거에 대해서 반드시 정의라는 방법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게 됐어요. 그러면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하다. 돈을 줘야 쓴다는 거야. 대가 지불한다는 게. 뭐 돈뿐만 아니라 다른 대가도 지불할 수가 있지. 그럼 배제성은 이런 거고 경합성은 이런 거구나. 그럼 공공재의 특성은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뭐하고 뭐였어? 배제성하고 경합성인데 배제성하고 경합성인데 그냥 단순히 보면은 공공재와 가장 대표적인 게 치안이라든지 국방이에요. 치안 국방. 치안 국방은 나라에서 나라를 지켜주지. 또 도덕이나 강도, 범죄로부터 지켜주지. 그러면은 배제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꼭 대가를 내야 야 이거 내야 돼? 대가를 내야 비용을 지불하여야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제공하는 건데 이게 필요 없단 말이야. 비용 안 내도 치안이나 국방은 나라에서 해주는 거란 말이야. 경합성이라는 거는 A가 그 재화를 사용하면은 B가 그 재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 이게 경합성이란 말이야. 그럼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은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성질. 그래서 이런 게 배제성과 경합성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 물론 공부해가지고 지문 하나하나 다 뭐 요약 정리하고 그러면 굉장히 실력은 늘겠죠. 근데 아마 그 조금 너무 시간 소요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설명해서 그러면 예를 들었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를 예로 들었단 말이야. 선생님이 단어를 좀 정리해 보세요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나중에 배제성하고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특색이구나. 이거를 알고 있으면 요거 안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지문이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지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 또 인문하고 사회지문이야. 그래가지고 뭐 어떤 지금 공공재에 대해서 설명했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했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사실은 인문사회 쪽은 요 설명을 여기에 설명된 게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 짱짱한 거는 굉장히 빨리 읽어도 돼. 그런데 과학기술 지문에서 어떤 것에 대한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해서 예를 들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과학기술 지문이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요거를 통해서 요거를 이해하는 버릇을 해야 돼. 이 예들을 통해서 이해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요거는 어떻게 엄청나게 빨리 읽는 것이고요. 요거는 어떻게 읽어야 돼? 천천히 읽으면서 요 과학기술 지문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이유가 앞에 내용을 알고 있으면 굳이 막 꼼꼼하게 읽을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벌써 이야기했잖아요. 지문 안 봤어요, 선생님. 근데 국방하고 치안이 대표적인 뭐야? 공공 서비스란 말이야. 응?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는 국방이나 치안. 그러면은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이거는 뭐에 해당이 돼? 배제성에 해당이 돼요. 여러 명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뭐야? 경합성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 짓는 게 비문학의 가장 특징이에요. 위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지금 훈련을 많이 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에서 배제성하고 경합성이란 말이 나왔어. 그럼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여 뒤에 거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시간이 중요하다 했잖아. 어떻게 해야 돼? 비문학은 빨리 읽고 정확히 읽어야 돼. 빨리 읽고 정확히 읽어야 되니까 빨리 읽어야 된다니까 빨리 읽어. 그런데 내용 여기를 이해 못하고 있었어. 여기를 1문단을 이해 못했어. 2문단이 이해가 되냐고. 이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문단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뭐야? 배제성과 경합성을 이야기했어. 그럼 여 뒤에 나왔을 때 배제성하고 경합성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냈을 때는 자 이제 요점 정도만 좀 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달라는 거야? 설명 받고 싶은 질문을 하자는 거야. 점점 우리가 지식이 올라가면은 나머지 거의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자, 과거에는 사회 기반 시설 요거 있어. 그랬을 때 요랬다. 근데 복지 같은 중요함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가 다양하고 양적이다. 그럼 과거에는 요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다양해지고요. 양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져요. 이거 웬만큼 설명하게 되네. 정부는 그러니까 조직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뭐를 도입한다고?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랬네요. 그러면은 뭐뭐란 요러는 것이다. 이것도 민간 위탁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몇 가지 방식 이렇게 나왔죠. 몇 가지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경쟁 입찰 방식 1. 그 다음에 면허 발급 방식 2. 이렇게 번호 바로 붙여버려야 돼. 보자마자. 또한 보조금 지급 방식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안 말하고 다른 이야기가 하게 되지. 뭐한다?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공공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봐.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는 목적이 수익성에 있는 거 아니야. 공공성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민간에 위탁하면은요. 민간은 공공성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지. 이것 때문에 이유가 되지.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은 수익성이 낮으면은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만족할 수 않게 된다. 그 다음 문제점이겠죠. 또한 이럴 수 있고 서비스 제공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평가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익을 해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정부는 공익이란 말이야. 공공성이 위주지만 민간은 수익성이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별 내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 방식 문제 나오잖아요. 여러분 서술 방식은 이거 좀 써줘요. 과정, 사례 이거 밑줄 좀 해줘. 비유적으로 그 다음 문제점의 원인을 다각도로 그 다음에 인식의 변화를 시간 순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 풀 때 이거 좀 해줘. 과정, 사례, 비유적으로 원인을 다각도로
인식의 변화를 시간 순서로 지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데 과정 그러면은 뭐야? 시간 순서가 들어갑니다. 시간 순서가 들어가지고 요거는 번호 붙여가며 풀어야 돼요. 번호 붙여가며 푼다.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며 푼다. 이럽니다. 과정을 그 나타내는 표지가 있어요. 안내. 우선 먼저 이 말이 들어가면 설명 방법이 무조건 뭐가 될 거예요? 과정이 될 거예요. 되게 웃겨. 그래서 우선 먼저의 동그라미 치라고 해요. 우선 먼저 이 말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번호를 붙여가면서 푼다. 이거의 설명 방법은 과정일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사례는 뭐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예를 든 거고 그 다음 비유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유적으로 하는 거는 직유, 은유, 의인 안에 걸립니다. 직유, 은유, 의인 요거 더 많이 볼 필요 없어요. 비유한다는 건 뭐야? 빗대어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설명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비유야. A가 B하듯 C가 D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비유가 되는데 이거를 뭐야? 논증 방식 중에 유추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C가 D한다는 거를 설명할 거야. 근데 이게 어렵거든. 어려운 개념이나 사물이거든. 그러니까 그보다는 훨씬 쉬운 개념과 사물로 어떻게 해줘요? 설명을 해줘요. 아, 너희들, 야, C가 D하는 거 잘 이해 못하겠지? 그러니까 A가 B한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풀이는 각자 나름대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욕심이 많아서, 자, 여기서 한계 배용이란 여기 경제학 용어예요. 요거를 쓰자는 거야. 어휘에다가 선생님이 어휘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어휘 정리하는 데가 여기 사전 찾지 마. 한계 비용 그러면은 여기다 써요. 뭐뭐란 뭐뭐를 말한다. 설명 방법은 무조건 뭐가 돼요? 일단 정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재화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할 때 들어가는 추가되는 비용. 경제학에서 이 한계라는 용어를 참 많이 써요. 그런데 이거 뭐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을 하나 생산해요. 노트북을 하나 생산하는데 노트북 한 개를 더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다음 자본이 낭비. 저 경제학에서 제일 신경 쓰는 거 뭔지 알아요? 자본이 낭비 없이 뭐야? 효율적으로 배분. 경제학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은 경제학 최고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뭐 한다? 자본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만약에 자원 낭비 없이 낭비된다는 거는 뭐냐면 쓸데없이 소비되는 거예요. 그것이 효율적으로 하는 거. 그랬을 때 사회의 만족도, 이 만족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효용이라든지 효용도 어떻게 말하면 만족도예요. 그러니까 효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샀어요. 노트북을 샀을 때 나의 만족도야. 내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처음으로 내가 노트북을 샀어. 50만 원짜리. 그러면 얼마나 해피해요. 그 이전에는 못 쓰다가 엄마나 오빠가 누가 사줬어.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써도 10분 뒤에 종료된다고 하니까 종료되면 5분 휴식했다가 3분쯤에 들어와요. 200만 원짜리 사도 이 정도 만족도가 없을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만족도예요. 그래서 사회적 만족도.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바라는 거는 뭐야? 사회 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컨대 여기서 이해가 됐으면 이 예컨대 안 읽어도 돼요. 그 다음 자 그래가지고 요거에 된다.
그 다음 뭐야? 수도, 전기, 철도. 이거 뭐야? 공익 서비스, 공공재죠. 공공재도 이렇게 원래는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공익서를 제거하는 기업은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에 예를 지금 들어줍니다. 쫑쫑쫑.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아까 앞에 거하고 연결이 되죠. 민간 저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민간 위탁 업체가 있죠. 민간 위탁 업체인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이 지문에서 보면은 뭐야? 공공 서비스를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여기 손해 보면은 수익성이 떨어지면은 서비스가 만족스럽게 제공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두 개 지문을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의 예는 뭐야? 손실을 보는 경우지. 손실을 보는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손실 보면 안 되잖아. 손실을 해결하는 방법. 손실을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뭐하다? 보조금을 주는 거고 돈으로 주는 거지. 손실 본 만큼 야 너희 50억 손해봤어? 그럼 내가 50억 줄게. 기업이 50억 손해봤어요. 그러면은 정부가 50억을 이렇게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야?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으로 정하는 거다. 그러면은 요거 구별. 이 문제에서는요. 한계 비용하고요. 평균 비용하고 이 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한계 비용이 뭔지 평균 비용이지. 그럼 한계 비용 안 하고 뭐로 주겠다? 평균 비용 수준으로. 그러면은 뭐야? 가격이 세지겠지.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러면은 요거에 해결하는 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문제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은 첫 번째가 그 경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안 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좀 다음번에는 완전히 지문 두 개만 본다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정부나 기업이 투자할 때는 뭐야? 비용과 이익을 뭐 한다? 비교해서 타당성을 진단한다. 그럼 자, 타당성이야. 요거를 뭐야? 진행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비용보다 이익이 컸을 때 진행을 할 거 아니야. 이 경우 요거를 비교한다. 이런 것이 뭐야? 할인율이다. 할인율.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된다 하고 할인율에 대한 뭐야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할인율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줘야 이렇게 된다. 특히 어떻게 됩니다? 여기서 이거 나오잖아요. 현재 가치. 이거는 수학적이라서 좀 중요하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인율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사회적 할인율이 나왔지.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치는 거 뭐냐? 이게 중심 화제예요. 그럼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이런 거 있지. 시장 이주율이다. 요거는 요거다 하고 정리를 해줬어요. 자, 그 다음 한편 그러면은 뭐야? 다른 이야기 한다는 거지. 그러나 그러면은 뭐야? 앞에 이야기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만약에 설명해 준 것 중에서 조금 어려워요 하면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다고 한 요거 해줄게요. 금융 용어에 대한 기초적 이해 해가지고 수능에 37번, 42번이에요.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려워요 하고 있는데 천천히 합시다. 자, 4분 46초 뒤에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지문을 2개 정도 많으면 2개 적으면 1개 정도 이렇게 하겠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문 하나라도 정확히 분석하는 버릇을 좀 길러 두세요. 자, 한번 봅시다. 조약은 이게 주어예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못 읽는 경우는 뭐냐면은 요거 선생님이 한번 빼고 읽을 거예요. 조약은 뭐야?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를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고, 그럼 요거 뭐에 대한 거야? 조약을 이야기했어요. 국제간섭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사회 일반이 받아들이고 있는 보편적 구분이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읽을 때요. 비문학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아, 이거 좀 물어보고 싶은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요. 조약 설명이 나오고 조약은 요거고 국제관습법은 요거다. 그러면은 조약은 요거고요. 국제관습법은 요거예요. 요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차이가 뭐야? 누가 대답해 줄래? 요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봐줘야 될 거는 조약이 뭐냐?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 인식을 해야 돼. 그러면은 밑줄을 그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돼 있어. 응?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조약은 합의하여 창출해. 합의가 필요해. 국제관습법은 뭐야? 조약 체결과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면 조약은 뭐야? 합의해가지고 체결해야 돼요. 국제관습법은 합의와 관계가 없어요. 합의 체결과 관계없이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어야 돼. 합의 체결과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구비. 여기서요. 아까 저기 진선이가 보편적이라는 거 중요하게 좀 써놨어요. 보편적의 반대는 특수적이에요. 그럼 누구나 모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응? 특수적이라는 거 뭐야? 특정 지역, 특정 사회에서만 받아들여지는 거. 그러면은 보편적이라는 거는 모든 지역, 모든 사회, 모든 지역, 모든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소설을 만약에 썼다고 봐요. 주제가 모성애가 주제야. 그러면은 요거는 뭐야?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전부 다 뭐야?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가 될 거야. 보편적인 주제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거는 인류의 사랑이라는 거,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거 역시 뭐야? 아니 동양 서양에서도 사랑하고 있고요. 맞아? 옛날에도 우리 조상들도 사랑했었고 시대하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 모든 사회, 아니 모든 시대, 모든 시대에 받아들여지는 거고 요거는 특정 시대에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1분 미만 남았으니까 여기 보편적, 특수적부터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몇 분이니? 41분이니까요. 46분에 들어오세요.